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이스라엘 중동 상황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1, 2, 3차 중동전을 해서 완전히 그냥 싸웠던 이집트 4차 중동전까지 그 이집트가 완전히 지금 이스라엘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 기간 내내 이 하마스의 최고 수뇌부 이스마일 하니예 등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었던 카타르가 느닷없이 이 하마스를 완전히 배제하는 이스라엘의 손을 확실하게 들어주는 이런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완전히 하마스의 뒤통수를 거하게 치는 거죠. 굉장히 획기적인 제안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시 내각에 그 조건이 들어갔는데 이스라엘은 당연히 긍정적이죠.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황 먼저 보겠습니다. 러시아군을 830명 사살했다라고 밝혔고요. 전차는 12대 격파, 장갑차는 22대 격파, 차량 21대 격파, 특수장비 1대 격파, 야포 15문 격파, 미사일 1발 유격 등의 전과가 있다라고 밝혔고요. 총참모부는 73회의 교전을 했고 전선은 여전히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국경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죠. 하르키우. 과거 소련 시절에는 하리코프라고 불렀던 곳인데 이 하르키우 시내의 호텔을 향해 S-300 지대공 미사일을 지대지 용도로 쏴서 파괴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 공격으로 인해 이 호텔에서 11명의 중상자가 나왔는데 그 중에 튀키의 기자 1명이 중상을 입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발트 3국 중에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키우를 방문해서 2억 달러치의 자금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군수품 공동 생산 이런 그 제안도 했어요. 이건 굉장히 긍정적이다. 특히나 이 리투아니아는 만약에 러시아가 유럽, 나토를 침공하면 가장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은 1순위 국가가 리투아니아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발트 3국인데 그러다 보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임하는 바가 다른 나토국들과는 좀 다른 입장이죠. 자, 스웨덴 국방장관은 우리도 곧 전쟁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이 국방장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안보 관련한 최고 수뇌부들이 그런 이야기를 동시에 한 행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월 10일 전쟁 발발 가능성을 경고하는 국방장관인데 스웨덴입니다. 자, 폴 존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국방장관. 뭐라고 했냐? 우크라이나와 중동 상황을 보라. 세계는 지난해보다 더 위험해졌다. 스웨덴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칼 오스칼 볼린이라는 이름의 민방위 장관은 여기 또 민방위 장관이 있네요. 스웨덴에서 곧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나의 밤잠을 설치게 하는 고민이 있는데 그것은 전쟁 대비 작업이 너무 느리게 진행된다는 것이다. 지금 전쟁에 대비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진척이 없어서 내가 잠이 안 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총사령관, 우리로 치면 합참의장이죠. 우리는 나토 가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국민들은 정신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정신무장해야 되고 그리고 전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경각심 가져야 되고 이제 이런 경고를 총사령관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나토 가입이 안 되고 있죠. 정말 이 스웨덴 입장에서는 굉장히 뭔가 불안한 쫓기는 심정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올해 서방 기업과 5개 합자 회사를 설립해서 무기 등을 공동 생산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5개 합자 회사 중에 대표적으로 독일의 라인메탈을 이름을 들었어요. 나머지 4개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F-16 공여, 우크라이나의 F-16 공여하죠.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의 F-16을 공여하기로 했죠. 그게 지금 갑자기 늦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아니다. 우리는 계획대로 스케줄대로 진행한다 라고 하는데 그다지 믿음은 가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현재 집권 여당이죠. 인민의종. 이 인민의종에서 동원법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거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 라고 밝혔는데 이들도 정치 세력이니까 표 떨어지는 일은 안 하고 싶겠죠. 동원법을 굉장히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동원령을 내렸는데 동원에 임하지 않으면 사정 보지 않고 전부 강력한 처벌을 하는 동원법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동원당에서 가면
지금 뭐 내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이 굉장히 지금 뭐 병상에 있고 그런 상황인데 내가 가면 우리 가족들은 지금 갑자기 다 죽는다. 뭐 이런 상황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필요 없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동원 안 들어오면 무조건 강력한 처벌. 조건 보지 않고 상황 보지 않고 이제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이건 인권 침해 요소가 있어서 이거 재검토돼야 된다라고 인민의정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이런 그 개정이 되면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겠지만 그게 무서워서 구득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정말 선의의 피해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러시아 엥겔스 기지죠. 전략 폭격기 핵 무기를 운용하는 전략 기지인데 여기에 또 드론 비습이 들어왔습니다. 격추된 드론이 활주로에 추락했는데 자 여기에요. 지금 뭐 눈이 와서 아유 정말 하얀데 여기 투플레프 95 또 투플레프 160 블랙잭 등등 뭐 여기저기 있습니다. 이런 곳에 드론들이 내습에 들어왔고 여기를 이제 요격을 했는데 그 잔해가 활주로에 떨어졌다라는 건데 피해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타스 통신은 러시아가 신형 활공 유도 폭탄 드렐이라고 하는 걸 생산 시작했다. 이제 아주 장거리에서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다라는 건데 바로 이겁니다. 날개가 이렇게 크네요. 그래서 날개가 크니까 제이담 같은 것보다는 조금 더 활공 거리가 당연히 많을 수 있겠죠. 이게 탄도 중량 500kg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1000파운드보다 약간 큰 뭐 이런 정도의 폭탄이 되겠죠. 이걸 이제 이 큰 날개를 활용해서 뭐 100km 이렇게는 아니겠고 뭐 한 20-30km 활공해서 정밀 타격하겠다. 이런 폭탄인데 이거 이제 대규모 생산 시작했다라고 하니까 우크라이나가 더 힘들어지겠습니다. 이란은 신형 샤헤드 107 드론을 러시아에 공급하기 시작했다라는데 이 샤헤드 107은 자폭 용도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정찰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 다용도 드론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또 러시아에 공급하기 시작했으니 러시아군에는 더 호재가 발생한 거죠.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 일대 공장, 정부 시설에 연쇄 방화 중이다. 뭔가 날아와서 폭파 뭐 이게 아니고 불질렀다 이거죠. 이렇게 모스크바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간단한 전황 여기저기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우디우카죠. 아우디우카 지도인데 이건 친 러시아 측 오신트인 라이바가 그린 지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남쪽 아우디우카의 남쪽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전방위적으로 공세를 펴고 있고 그래서 남쪽을 더 밑으로 내려버리기 위해서 강력한 공세를 펴고 있고 오히려 북쪽에서는 러시아군이 또 밀고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북쪽에서는 러시아군이 밀고 내려오고 남쪽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또 러시아를 밀어붙이고 있고 이런 상태다. 아우디우카는. 자 그리고 로보티네 보면 여기가 지금 로보티네죠. 이 로보티네 시가지까지 다 지금 들어와서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석 달 동안 넉 달 동안 밀어붙여서 확보한 것을 지금 거의 다 잃고 있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로보티네에서 볼 수가 있고요. 바흐무트인데 여기 지금 이 지역이 바흐무트예요. 그리고 원래 이 바흐무트 도심 기준으로 이만큼 우크라이나 영역이었는데 이걸 러시아가 이만큼 밀어붙이고 지금 뭐 전방위적으로 러시아가 공세를 펴고 있죠. 이러다가는 이 바흐무트 서쪽에 있는 차시브야르 여기까지도 지금 러시아가 진격하게 생긴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많이 밀리고 있다라는 모습을 바흐무트에서 볼 수가 있고 자 이스라엘 상황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보면 뭐가 좀 적죠. 그래서 좀 소강 상태였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 지상전 누적 전사자 없습니다. 그래서 186명 전사자 그대로고요. 지금 이 전시내각해서 여러 가지 휴전 조건 이런 거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조금 소강 상태로 하루를 보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자 유엔 안보리에서 후티가 홍해에서 벌이고 있는 짓 그거 중단하라라는 결의안을 미국이 제출했고 여기에 대한 표결을 했죠.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그리고 비상임이사국 10개 그래서 15개 국가가 표결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비상임이사국이죠. 우리나라는 미국의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1대 4로 가결이 되었는데 반대표는 없었답니다. 기권표가 있는데 러시아, 중국,
알제리, 모잠비크 이 네 나라가 기권했다고 합니다. 자, 알제리는 친러 친중국가죠. 모잠비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네 나라는 기권하고 나머지 나라들은 미국의 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라는 건데요. 참 중국과 러시아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런 자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후티는 안보리 결의는 정치적 게임이다. 범죄자는 미국이다. 라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미국을 비난하고 나섰고, 토니 블링컨 이 국무장관은 레바논에 갔어요. 가서 이란이 후티의 해상 공격을 방조하고 지원하는 그 숙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레바논을 방문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그래서 레바논에서 이렇게 이란을 비난을 했고, 레바논은 친미국가죠. 여기에 이제 오함대 사령부도 있고, 당연히 이란과 사이가 대단히 안 좋습니다. 자, 텔레그래프지는 후티의 해상 습격범들은 이란 혁명수비대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사관학교에서 정규 교육을 이수받고 와서 지금 해상 습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홍해 그리고 페르시아만 쪽에 배치되어 있는 각국의 군함들 현황인데,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된 게 파란색 점들이 미군 군함들이에요. 뭐 항모도 있고 많습니다. 그리고 초록색이 우리 청해부대 양만춘함을 비롯한 동맹국들 그리고 연합군들의 배들이에요. 여기 빨간색이 있는데 이 빨간색 여기도 있고 또 홍해 내부에도 있고 그리고 여기 아라비아에도 있고, 자, 이렇게 있는데 요게 중국과 이란의 군함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 군함들이 싸우지는 않기를 바라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 이란 후티 폭격하기 위해서 영국과 표적 화작은 마쳤다라고 하던데, 도대체 표적은 언제 때릴지 참 기다려지네요. 바이든 대통령의 특사는 베이루트에 가서, 레바논이죠. 미국은 레바논 확전을 원치 않는다. 레바논 확전은 바로 레바논 남쪽에 있는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전쟁이죠. 확전 원치 않는다. 좀 제발 좀 뜯어 말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무능력함을 보이고 있고,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최대 도시죠. 텔아비브에서 축구 경기장에서 축구하는데, 좀 이 상황에서 축구를 하네요. 그런데 여기에 테러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총 89명을 체포해서 지금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하는데, 야구방망이, 쇠파이브, 그리고 각종 폭약 이런 것들 가지고 난입해서 이제 쇠파이프, 우리 공사장 철근이더라고요. 보니까 철근을 잘라가지고 드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마구마구 테러 행위를 저지르려고 하는 자들을 사전에 89명을 지금 체포했다. 다행입니다. 큰 사고가 안 나서 다행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국경에서 대전차 미사일을 가지고 저격 전술을 사용 중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폴리티코는 미국의 정보 관료들이 중동 전역에 미국인 위험 경고했다. 그래서 중동 전역에서 미국인들이 헤즈볼라에게 테러를 당할 수 있다. 그러니 조심하라 라는 경고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란의 하메네이 최고 정치 지도자, 사실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죠. 하메네이는 적의 손이 닿는 곳이면 어디든지 공격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뭐라고 지금 해석할 수 있냐면, 모든 저항의 축 전사들은 경계를 늦추지 말고 적의 기만을 경계하며 신의 도우심을 받아 그들의 손이 닿는 모든 것을 공격하라 라고 1월 11일 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 등등 해서 보이는 대로 다 공격하라 라고 트위터에 지금 메시지를 올렸어요. 이란은 이런 상황에서 하메네이의 이 발언, 명령 직후에 이제 역대 최대 규모의 합동훈련에 들어가는데 탄도탄 수십 발 발사 예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선전 영상인데, 그들의 선전 영상인데 다른장 로켓 발사하고 있는 모습, 북한하고 비슷한 짓 하는 거죠. 그러면서 탄도미사일도 수십 발 쏠 거야. 조심해 라고 국제사회를 압박하고 있는 이란입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카타르와 이스라엘, 이집트가 미국을 배제하고 이번 가자 사태 출구 전략을 물밑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카타르 정부가 사실상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이스마일 하니예와 하마스 지도부도 배제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협상인데, 타결될 경우 하마스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이른바 필라델피아 회랑으로 불리는 가자지구 이집트 국경 지역 문제와 가자 사태 해법을 놓고
비밀 접촉을 가졌으며 해당 협상을 담당했던 이스라엘군 고위 장교가 현지 시각 1월 9일 이스라엘로 돌아와 1월 10일 밤에 열린 전시 내각 회의에 회담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한 현지 채널 13의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과 정보기관 고위 관료들이 카이로를 찾아 이집트 측과 국경지역 문제를 논의했으며 이른바 필라델피아 회랑 지역에서의 인도적 지원과 국경 통제 문제가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필라델피아 회랑 지역의 난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되 이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보안 통제권을 크게 강화해 하마스 세력이 외부와 접촉하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자지구와 이집트 사이의 국경을 따라 길이 14km, 폭 1km 미만 지역에 설정된 필라델피아 회랑은 지난 1979년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평화조약에 따라 완충지대로 설정된 곳인데요. 원래 이스라엘 국경수비대 750명이 주둔했던 이곳은 1995년 오슬로 협정 이후 이스라엘 병력이 완전히 철수하면서 불법 무기와 약물, 자금이 오가는 루트로 전락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이번 합의는 필라델피아 회랑에 이스라엘군 주둔을 허용함으로써 국경 보안 작전을 이스라엘이 맡고 이집트군이 이에 협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이 합의가 현실화될 경우 가자지구 내 하마스 세력은 외부로부터 완벽하게 고립될 전망입니다. 이스라엘 전시 내각은 10일 회의에서 카타르가 새롭게 제안한 휴전안도 검토했습니다. 카타르는 가자지구 내에 남아있는 모든 하마스 세력을 국외로 추방하고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인질을 모두 석방하는 조건으로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지상군을 전부 철수하는 협상안을 이스라엘 측에 전달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카타르 정부가 제안한 휴전안이 하마스 지도부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준비된 제안이라는 점입니다. 카타르 정부는 현재 이스마일 하니예를 비롯한 하마스 정치국 위원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번 휴전안 작성 과정에서 하마스 인사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 카타르가 추진 중인 이 협의가 타결될 경우 하마스는 가자지구의 통치권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철저하게 고립돼 고사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해외에서 세력을 재결집하더라도 이스라엘이 필라델피아 회랑을 틀어막고 있으면 가자지구로 돌아오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3국의 비밀협상 내용이 보도되자 이스마일 하니예 하마스 수장은 카타르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하마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는데요. 이란의 사주를 받아 중동 대혼란을 일으킨 하마스, 정말 이대로 팽 당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팔레스타인, 카타르, 이스라엘 국기들이죠. 자, 카타르가 이번 전쟁 중에 굉장히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왜냐? 이 하마스 수뇌부들이 카타르에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전쟁 중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가자지구와 국경을 하고 있고, 이 가자지구에서로 들어가는 모든 물품들을 이집트가 통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집트, 그리고 하마스 수뇌부를 데리고 있는 게 카타르. 그래서 이제 두 나라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집트가 이스라엘 군의 아주 그 고위 장교하고 협의를 했는데, 놀랍게도 이 가자지구 그리고 시나이 반도의 이집트, 여기 사이에 있는 이 필라델피아 회랑, 이 노란색, 이 필라델피아 회랑을 1979년 4차 중동전 이후 휴전 협정에 따라서, 평화협정에 따라서 이스라엘군 750명이 들어와서 관리를 한 겁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이 관리를 하니 이 국경을 통해서 땅굴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눈을 감고 밀수품 왔다 갔다 한다든지 아니면 마약이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든지 이런 거 잘 안 되었겠죠. 그러다가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장벽이 있고 그리고 철조망 쳐놓고 꼼짝 못하는 겁니다. 또 그 사이에 또 있고 몇 중의 장벽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관리하는 이 어떤 그 병영이 있고 그리고 감시탑도 이렇게 있고 이런 거죠. 다 보이는 겁니다. 자, 이걸 이스라엘군이 관리하다가 1995년 당시 아라파트 피에로 의장이 주축이 된 이 팔레스타인 독립
세력들에 의해서 오슬로 협정이 맺어졌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인정하고 하니까 자, 이스라엘군 빠져라 해서 빠지고 그 대신 이집트가 관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땅굴 생기고 뭐 돈 받고 여기 나쁜 거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된 거죠. 이걸 이집트가 이스라엘군에게 이양해 주겠다. 이 권리를. 이걸 협의했다는 겁니다. 이집트도 골치 아프죠. 하마스가 이집트로 들어오면 이 이집트에 있는 무슬림 형제단 등하고 결합을 해서 또 반정부 투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군이 좀 막아달라. 이제 이런 어떤 이익이 맞아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자 지구는 완전히 고립되는 겁니다. 어차피 나머지 지역은 이스라엘 영토와 이렇게 다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꼼짝도 못 하는데 남쪽이 뚫려 있었는데 이집트가 좀 만만하니까. 그런데 여기도 이제 이스라엘이 통제를 해버리는 협의를 이집트하고 했다. 자, 그리고 이 가자 지구 완전히 초토화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하마스가 집권해서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 하마스 수뇌부를 카타르가 데리고 있는데 카타르가 자, 이 하마스들 다 끄집어내서 뭐 알제리나 이런데 사하라 사막 있는 데로 보내자. 그리고는 이 가자지구, 산지구 여기를 하마스가 아닌 다른 조직이 통치하게끔 하자. 그 대신 이스라엘 당신네들 빠지고 그 조건으로 그 대신 이 하마스 지금 수뇌부들은 목숨은 보장해 주자. 그 대신 수뇌부의 목숨을 보장해 주는 대신 이스라엘 인질들은 다 석방하자. 이게 지금 카타르 정부의 아닌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스라엘은 이걸 안 받을 이유가 없죠. 저는 받기를 바라는데요. 자, 그래서 하마스만 이제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되었다. 팽돼 버렸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란이 시키는 대로 했다가 또 이란 뒤에는 러시아가 있고 러시아 뒤에는 중국이 있고 최종 보스가 중국이죠. 이 전쟁을 통해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자는 또 현재 눈앞의 이익은 러시아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대만 사태 등 패권 경쟁 등 다 해서 제일 큰 이익을 얻고 있는 자는 또 중국이고 그 제일 앞에서 하수인 역할을 했던 하마스만 지금 완전히 쇠퇴해 버렸다. 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중국, 러시아 좋다고 함부로 말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